음, 저 I2C라고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AVR은 계속 TWI라고 투와이어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저기 TWI라고 딴 데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 많아요. I2C, I2C 이렇게 부르세요. I2C가 생각보다 되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단순해요. 선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요 이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있을 텐데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주로 이제 마스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서. 이제 우리가 예제로 들었던 건 MPU 6050이라고 하는 이게 IMU 센서인데요. 가속도 그리고 지자기 그러니까 자이로라고 하죠. 지자기랑 좀 자이로랑 다른 거다. 쏘리 미안. 가속도 센서, 자이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컴파스가 있나요? 그 세 가지가 지자기 센서 뭐 그렇게 세 가지가 아마 그 하나의 센서 모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듈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MPU 6050이고요. 하나는 자이로 무슨 자이로야 이름이 무슨 자이로야. 그래서 이걸 모듈로 묶어서 GY 우리가 썼던 게 951인가요? 아무튼 이건 제품명이에요. 이런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는 막 이 안에 그 MPU 6050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들어있고, 자이로도 들어있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조그만한 소형 보드예요. 소형 보드. 근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우리 모듈이라는 표현 써요. 모듈. 그리고 단독으로 잘 안 쓰니까 어딘가에 붙어갖고 쓰니까 모듈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듈이고요. 얘를 사다가 쓰는데 쏘리 어디 갔지? 연결할 때 되게 단순해요. I2C면 I2C면 선 두 개만 연결하면 돼요. SCL, SDA. 그러니까 SCL은 클락이야. 이렇게. 근데 이 클락을 누가 줘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주는 거야. 마스터니까. 마스터가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SDA는 데이터 라인이야. 데이터는 이쪽에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내가 그치? 그럼 얘가 주는 건 주로 뭐겠어? 지시를 명령을 보통 보내겠죠? 그럼 받는 건 센서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 센서 값이겠지. 그쵸? 아까 뭐 MPU 600 가속도 센서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속도 값을 받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가속도하고 자이로하고 섞여 있는 거구나. 미안하다. 또 여러분 미안하다. MPU 600은 저기 이 안에 가속도하고 자이로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다. 나 이거 맨날 헷갈리네. 미안해요. 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이 MPU 6050이라고 하는 그 칩 안에 어떤 그 메모리가 있을 거라고. 이 안쪽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가. 근데 얘네들이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X축 가속도. 이건 너무 작겠어. 이렇게 크게 합시다. 자, 여기 메모리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지스터죠. 어디 레지스터냐면 MPU 6050이라고 하는 이 센서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거야. 그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래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레지스터가 있겠죠. 저장 장소. 이 안에 여기에 X축 가속도, Y축 가속도, Z축으로의 가속도, 그 다음에 자이로 값도 X축으로의 자이로, Y축으로의 자이로 값. 그러니까 회전 값, 회전 각속도 이런 거예요. Z축의 자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 가속도고요. X축으로의 직선 가속도, Y축으로의 직선 가속도, Z축으로의 직선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Z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마이너스 저기 9.8 그 있지. 그게 보여요. 이 센서를 가만히 둬도 Z축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 되게 신기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X축 회전, X축으로의 회전. 이게 이제 X축이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건 아까 여기 화면에 있는 X의 X방향으로의 가속도인데 X축으로 이렇게 도는 게 있잖아. 이쪽 축을 방향으로. 그리고 혹은 Y축으로 도는 게 있겠죠? 그리고 Z축으로 도는 게 있겠지. 그 도는 거에 관련된 각속도에 관련된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6개가 측정이 되겠죠. MPU 6050은
이 6개, 근데 각각이 8비트씩이에요. 그럼 8비트씩 6개, 6바이트겠죠? 그게 이 레지스터 MPU60 안에 MPU 6050 안에 있는 저장 장소에 차곡차곡 써 있다고. 그게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정해져 있겠지. 그게 바로 여기 내가 이제 강의 자료 두 번째 거 만든 거 12-2죠. 12-2에 보면 이 모듈인데 아까 말한 3축 가속도와 3축 자이로가 두 개가 합쳐져 갖고 MPU 6050이고요. 그 다음에 3축 지자계 센서가 따로 있고요. 그게 얘예요. HMC 5883 얘가 이거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기 압력도 있어요. 대기 압력을 알면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대기 압력이 낮아지죠. 그리고 저 바다 표면, 바다의 그 배 위에 있으면 대기 압력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지. 그러니까 그 바다 위 수면에 배 위에 있으면 그 위쪽으로 대기 공기가 제일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한라산 위에 올라가면 그 여러분 머리 위로 대기가 되게 조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기 압력이 낮고 바다 표면이 대기 압력이 제일 세요. 그쵸? 그럼 그거 대기 압력을 재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땅에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있다가 측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 지자기는 뭐예요? 그리고 지자계는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있죠. 북극에서 출발해서 남극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구 전체가 무슨 커다란 자석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있다며. 그치? 그거를 측정하는 거야. 그럼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지? 이 컴파스에 한마디로 이게 바로 북쪽을 알 수 있는 거야. 북쪽, 정북,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높이를 알 수 있고, 이거는 정북을 알 수 있고, 이거는 X축, 여러분이 공간에 있는 이 3축이죠. X축, Y축, Z축인데 X축으로의 가속도, Y축으로의 가속도, Z방향으로의 가속도를 알 수 있는 거고, 자이로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회전이에요. X축으로의 회전, Y축으로의 회전, Z축으로의 회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모듈, 지금 이건 GY86이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사진이 이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모듈 하나가 되게 싸요. 한 1,000원, 2,000원? 그거밖에 안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구상의 위치는 잘 모르겠구나. 절대 위치는 모르니까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센서 값 잘 읽어서 프로그램을 또 짜야 돼요. 여러분 잘 짜면 3차원 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센서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야. 스마트폰에. 여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MPU 6050에 해당하는 얘 플러스 뭐가 있냐면 GPS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은 비싸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긴 GPS 있고 가속도 센서는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가속도를 느끼는 거를, 가속도보다 자이로도 있고 지자계도 있고, 그래서 지자계 센서랑 자이로랑 잘 섞어갖고 뭘 해요? 컴파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여기 앱 중에 여러분 컴파스 있지? 나 요즘 안 써갖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응? 있지? 컴파스 북쪽 어딘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이거야. 이거 여기 좀 지자계 HMC 5883L 같은,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거겠지. 비싸잖아요. 그런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여기도 가속도 센서 있고 자이로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로, 가속도, 지자계, 대기 압력은 여긴 없는 것 같긴 하다. 대신 여기 애플 와치에 있을 거야. 애플 와치에 이게 있을 거야. 높이. 그래서 애플 와치에는 대기 압력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등산하면 높이까지 알려줘요. 애플 와치는. 애플 빠잖아. 다 애플이야. 그때 웃긴 건, 아무튼 원래 나는 교수 되기 전에는 S사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S사를 나오고 나서부터는 A사 것만 써.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이로에 여기 보면 자이로는 각도 디그리 퍼 세크, 그러니까 각속도죠. 그 X축으로의 각속도, Y축으로의 각속도, Z축으로의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가속도 센서는 EG
중력 가속도의 2배, 플러스 마이너스 2배, 플러스 마이너스 4배, 플러스 마이너스 8배, 플러스 마이너스 16배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저 지자계 센서는 가우스가 여러분 저기 사람 이름이긴 하지, 유명한 수학자 이름이긴 하지만 단위도 되죠. 자기장의 단위죠. 세기의 자기장 세기의 단위죠. 1.3부터 8 플러스 마이너스 1.3에서 8 가우스까지 측정한대요. 그리고 여기 공급 전압은 3V에서 5V까지 된대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런 요즘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들이 3.3V 동작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대부분 다 5V였는데 3.3V가 많아요. 원래 얘도 3.3V 동작이에요. 이거 MPU 6050 매뉴얼을 보잖아요. 좀 이따 같이 볼 건데 걔는 3.3V일 거예요. 동작 전압이. 그런데 이 안에 사람들 하도 5V를 많이 쓰니까 이 안에 3.3V를 5V로 떨어뜨려주는 5V를 입력받아서 3.3V로 떨어뜨려주는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볼티지 레귤레이터. 그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얘기야 여기. Fully compatible with 3V에서 5V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얘는 3V 넣어도 알아서 동작하고 5V 넣어도 동작하고 4V 넣어도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아이스퀘시잖아. 그치? 그리고 크기랑 이런 거. 이게 스펙이야. 이건 어디서 구했냐면 저기 데이터 시트에서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를 하세요. 만약에 이걸 쓸 거면, 항상 회사에 가서 일할 거면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하나 보여줄게요. MPU 600그러니까 공유를 내 화면을 그냥 공유를 할게요. 내 컴퓨터 화면인데요. 여기서 내가 지금 다운로드 이렇게 했죠. MPU 6050 이거거든요. 이게 데이터 시트. 여러분 자세하게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 데이터 시트는 MPU 6000하고 MPU 6050을 같이 쓴대요. 이게 뭐 비슷한. 그리고 써 있잖아. 레지스터 맵. 이 안에 계속 얘기했죠. 저장 창고가 있어요. 앞부분 쭉 넘어가면 설명 있죠. MPU 6050. 그쵸? 여기 아까 스펙 그런 얘기 있지. 여기서 내가 긁어온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레지스터 맵이 있잖아. 이게 중요해. MPU 6050은 안에 메모리가 있어. 레지스터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주소가 있잖아. 16진수로 생각할 때 주소와 10진수로 생각할 때가 주소가 있는데, 그리고 그 주소의 이름은 여기 써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접근할 때 이 주소 이름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에 이게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그 레지스터의 특징을 쓴 거고요. 그리고 8비트니까 0번 비트부터 7번 비트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쭉 내려가서 여러분 딴 건 신경 쓰지 말고 쭉 내려가서 여기 써 있죠. 가속도, X축으로의 가속도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16진수 3B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건 하이. 그러니까 8비트가 저장되어 있잖아. 왜냐면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일 테니까 얘도. 근데 이게 데이터가 16비트 데이터예요. 그쵸? 레졸루션을 키우려고 16비트를 쓴 거야. 그러니까 X축 가속도 값만 16비트야. 근데 16비트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쪼개서 두 개로 만들어서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3B하고 3C가 합쳐갖고 X축이에요. 오케이? X축. 그리고 이건 하이, 상위 비트, L, 로우 비트. 오케이? 두 개를 그럼 합치면 되겠죠? 합치는 거 이렇게 시프트 해갖고 두 개 합친다라고 그랬죠? 그거고. 이거는 Y축이죠? Z축이죠. 그리고 이거 온도. 온도도 센서도 있어. 참. 이 안에 온도도 측정해. 그러니까 별게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이로. X축 자이로, Y축 자이로, Z축 자이로. 되게 좋네. 그쵸? 그 외에 이제 쭉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MPU 6050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지자기 센서 있다 그랬잖아. HMC 5883. 이것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야. 이거 요만한 칩이에요. 축 디지털 컴파스. 아까 얘기했잖아. 디지털 컴파스라고. 지자계 센서 컴파스라고요. 되게 여기 설명 앞부분에 항상 매뉴얼 다 그래. 여기 특징 자랑하는 거지. 우리 칩은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되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특징 요약한 거죠. 여기 써 있죠. 여기는 아이스퀘어C라고 썼네요. 아이스퀘어C 인터페이싱을 하고요. 이런 걸 딱 보고 나면 이건 아이스퀘어C를 써야 되는구나. 이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네. 전압은 여기 써 있잖아. 2.16에서 3.6. 그러니까 결국엔 3.3V 동작한다는 얘기고요.
이거 밑으로 동작, 이걸 밑으로 이 미니멈보다 낮게 주면 동작 아예 안 한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높게 주면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이 딱 좋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고, 뭐 아이스케이시 어드레스 여기 써 있잖아, 봐. 내가 얘기했지. 각 칩마다 어드레스 있다고. 이 컴파스 칩은 7비트라고 그랬잖아. 아이스퀘어씨의 그 각 칩들의 주소는 7비트 주소라고. 얘 주소는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어요. 1,2라고. 주소가 1,2야. 얘는. 그러니까 얘가 막 붙어 있고 막 뭐 했어도 딱 이걸 읽으려면 1,2에 붙어 있는 애 뭐 데이터 값 보내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근데 8비트로 만약에 어드레스를 할 거면 우리 지금 8비트죠. 왜? 7비트 주소에다가 끝에 한 비트를 뭘 해요? 리드를 할지 라이트를 할지 거기다 추가하지. 그 추가하면 이렇게 돼요. 좀 이따 나랑 계산해봐요. 자, 1,2잖아. 그걸 이진수로 써보세요. 이진수로. 그러면 0001 111 0인가? 그렇죠. 그쵸?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은 그거를 시프트 1비트를 시프트 해보세요. 그러면 2에서 이쪽에 하나 올라가니까 3이겠지. 3, 그러니까 0011 1100이 되겠지. 근데 거기다가 리드를 할 거면 2를 붙이고 라이트를 할 거면 0을 붙이죠. 그럼 그 붙이면 여기 하나는 D가 되고 하나는 C가 되잖아. 그거야. 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미리 이 사람들이 계산해 준 거야. 편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 주소를 쓰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 그러는 거고요. 400km까지 읽을 수 있네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AVR이 400km, 100km, 400km를 보통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네요. 400km. 좋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거야. 나머지 뭐 온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여기 호스트 CPU가 여러분 마이크로 프로세서야. 그럼 뭐예요? 데이터. 여기는 또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달라. 이게 그게 항상 문제긴 한데 아이스퀘어C 데이터라고 써놨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왕 하는 거 그냥 똑같이 쓰지. 여기 아이스퀘어C 데이터라고 썼죠. 그러니까 그게 SDA를 여기서는 SDA라고 쓰고 저기는 아이스퀘어C 데이터라고 쓰고 말이야. 아까는 저 아이스퀘어C라고 해놓고 여긴 또 I2C라고 쓰고 말이야. 그냥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게 아이스퀘어C구나. 아이스퀘어C 클락. 그러면 이건 SCL이고, 그쵸? 연결하고 얘는 전압을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5V, 0V, 그쵸? 아 참 3.3V라고 했지. 미안해요. 3.3V, 0V 주고 여기 풀업 저항 써 있네요. 얘는 풀업 저항은 10kΩ을 쓰래요. 9kΩ 다뤘는데 안 되네. 10kΩ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 근처 값이에요. 오케이? 그거고요. 나머지 이런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단독으로 HMC 5883 칩, 아까 그 칩 있잖아요. 그 칩을 사서 쓸 때 얘기고, 여러분 지금 모듈을 샀잖아. 그 모듈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그리고 3.3V를 여기다 연결해 줄 필요도 없어. 왜? 5V를 넣어도 3.3V로 변환해주는 그 변환 레귤레이터, 전압 레귤레이터까지 다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모듈로 판 거야, 여러분한테.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저장돼 있겠지. 컴파스 값이 어딘가 저장돼 있겠지. 그게 어디 있어요? 항상 뭐라고? 레지스터. 그치? 여기 레지스터 있잖아. 근데 여기는 단순해. 왜? 이 칩 자체가 간단하니까. 뭐예요? X축으로의 그 컴파스의 X축 값 두 개죠. 왜? 얘도 똑같은 거야. 정확하게 하려고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를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 읽어야 되겠지? 두 바이트를 읽어야 되겠죠? 8비트 두 번.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써놨네. H라고 안 쓰고 most significant bit라고 써놨네요. 그래도 알아들어야지. H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 얘는 least significant bit register라고 썼지만 여러분 알아들어야지. low라는 걸. 요 두 개죠. 오케이? 여기 X가 먼저 나오고 Z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아까 MPU 6050은 XYZ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 매뉴얼 안 보고 그냥 막 짜면 완전히 그냥 다 꼬이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거 매뉴얼 다운로드 안 하고 하는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제 같은 거 좀 나오고 각 레지스터 세팅해 주는 거 다 나오잖아. 이거 똑같잖아요. AVR이랑. 그러니까 얘도 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센서지만 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지스터도 이렇게 다 있고 각 핀마다 세팅해줘야 될 게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도 이렇게 다운로드 다 해야 돼요. 응? 오케이? 보고 있죠? 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운로드를 했다 쳐. 잠깐만. 내가 잘못 눌렀네요. 유선인데. 보이죠? 그래서 MP6050을 확인했더니 이렇게 주소에 다 적혀 있는 거야. 3B, 3C, 3D, 3E, 3F, 40.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얘네들도 읽어도 되고 자유롭값. 그래서 그걸 읽으려고 소스 코드를 짠 거야. 근데 이게 정상 동작 했거든. 근데 잘 안 되지. 지금 갑자기 내가 뭘 이렇게 하다 뭘 잘못 눌렀나 봐. 그래서 잘 안 돼. 여기는 이제 그냥 붙인 거고. 얘가 저기 타입 de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그 변수명, 그러니까 인티저 뭐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인티저, 캐릭터, 플로트 정해져 있는데 나는 새로운 이름을 만든 거야. 바이트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바이트는 언사인드 캐릭터를 대신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여기다가 이것도 언사인드 캐릭터, 이것도 언사인드 캐릭터, 이것도 언사인드 캐릭터, 이것도 언사인드 캐릭터, 이거 언사인드 캐릭터 길잖아.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언사인드 캐릭터 맨날 치기 귀찮으니까 그냥 언사인드 캐릭터를 바이트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바이트라고 있으면 그 언사인드 캐릭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있죠. 그렇게 만든 거야. 언사인드 캐릭터. 그래서 바이트라는 타입은 여기 없어요. 원래 없는 건데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함수를 read하고 write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get raw dat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아이스퀘어시 초기 시작할 때 세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속도 아무것도 세팅 안 하면 400kHz거든요. 그래서 00으로 세팅해 준 거고, 요 BR도 이거 잘못 썼네요. 12라고 썼는데 이게 0x 0C 아니면 그냥 숫자 12. 이게 같은 얘기죠. 이게 10진수고요. 이게 16진수로 쓴 거잖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일관되게 이렇게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치? 이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속도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속도 정의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뭘 빼먹었는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TWCR 컨트롤 레지스터를 0x04로 보통 많이 해갖고 이제 시작하겠다. 그거거든요. 아이스퀘어시를 시작하겠다.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스퀘어시를 시작할 때 초기화하는 그 어떤 레지스터 세팅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돼. 그 다음에 요 함수를 내가 불렀어. 이게 뭐냐면 이 함수는 내가 이제 만든 건데요. 인터넷 저 블로그에서 긁어온 거예요. MP6050 write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앞에는 주소. 아까 6B가 어디 있는 거예요? 6B와 0x66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아까 매뉴얼 봤잖아요. MPU6050 매뉴얼 여기 아까 있죠? 여기에 잠깐만요. 공유를 새로 다시 할게요. 미리 보기로. 그러면 지금 MPU6050 그거 보고 있어요? 매뉴얼? 딴 거 보고 있어요? 나오고 있나요? 6B가 뭐냐면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6B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워 매니지먼트 하는 레지스터래요. MP600.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가 처음에 슬립 모드래. 그래서 슬립에서 깨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MP650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야, 너 자고 있다며, 슬립하고 있다며, 슬립 모드라며, 너 깨워, 웨이크! 라고 명령을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어떻게 해주냐면, MP650의 레지스터 66B라고 하는 레지스터 주소에 있는 값을 0으로 바꿔. 그러면 얘가 이제 깨어나요. 그 얘기야. 그 소스 코드가. 그러면 6C는 뭐예요? 6C는 이것도 파워 매니지먼트 2죠. 이것도 이제 웨이크죠.
여기 웨이크 관련된 거, 여기 스탠바이, STBY가 보통 스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 액셀러레이션 스탠바이, Y축 액셀러레이션 스탠바이, 이거는 A축 액셀러레이션 스탠바이. 잠깐만, 이거 스탠바이면 여기 1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6C. 잠깐만요. 6B 107 108. 내가 이걸 안 읽고 썼나 보다. 내가 그렇게 읽으라고 해놓고서 나는 정작 나는 안 읽고 했나 보다. 아무튼 여기다가 일어나라고 하려면 요 두 개를 6B하고 6C에다가 그 깨나게 하는 거랑 요거 스탠바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요. 각 비트별로 쓰든가 그냥 한꺼번에 통째로 쓰든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소스 코드에서 보면 요거야. 여기 자, 이렇게 쓴 거죠. 6B 레지스터에다가 00을 써, 6C에다가 00을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이렇게 되면 자는 거 아니야? 다시? 스탠바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요거 지금 내가 좀 애매하다. 이거 깨우려면 FF 써야 되는 거 아닌가? 0x FF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서 안 되나?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내가 소스 코드 이제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는 뭐야? MPU 6050을 깨우는 거야. 깨워갖고 야 너 준비하고 있어. 데이터. 오케이? 그 다음에 get raw data 한번 쓴 거예요. 근데 get raw data는 지금 요 다음 장에 보이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MPU 6050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뭐라고 해요? 3B 아까 3B에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저장해 3C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서 여기다 저장해 그거고요. 이 두 개가 하나가 X축의 가속도 H 값이거든요. 그 다음이 엑셀레이터 이거 로우 값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시프트 해갖고 합치는 거. 그치? 이렇게 되면 뭐야? 16비트짜리 X축의 가속도가 AX라는 값에 저장되겠지.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레지스터에서 읽어갖고 MPU 650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두 개를 읽어서 두 개를 합쳐서 16비트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역 변수 AX에 저장해. 그거야. 이게 그 함수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while 문안에다 그걸 계속 하라는 얘기야. 그냥 계속. 왜? 계속 바뀌니까. 내가 센서를 움직일 거거든. 움직일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읽어야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요 메인 함수 자체는? 메인 함수는 뭐 엄청 간단해. 구조가 뭐야? i²c를 초기화해. 그 다음에 MPU 6050을 깨워. 그 다음에 읽어. 끝이거든. 구조는 되게 단순해. 그런데 이 각각을 이제 짜야 돼요. 쓰는 거는 여러분 I2C 쓰는 함수는요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가갖고 AVR 혹은 아트메가 128 I²C 혹은 TWI 라고 치잖아요. 예제? 그럼 엄청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예제를 보면 이 읽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다 똑같아요. 거의.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포함시키자. 거의 비슷해요. 뭐 함수 이름이 좀 바꿀 수는 있지. 왜냐면 개인마다 취향이니까. 이거 이름도 그냥 I2C 언더바 리드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뭐라고 하더라? 무슨 와이어 리드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뭐 함수 이름은 여러 마음이야. 그래서 진짜 개인 취향이야. 개취라고 하죠. 개인 취향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딱 하나만 주의하세요. 딴 건 다 괜찮고 요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게 주소야. 이게 뭐의 주소냐면 MPU 6050의 주소예요. 그것도 리드 할 때 라이트인가? 라이트 할 때 주소예요. 라이트 할 때 주소. 요게 리드 할 때 주소고. 또 헷갈리네 또.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리드고 하나는 라이트야. 그거를 잘 조심하세요.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소가 왜 바뀌냐면 아까 뭐였죠? HMC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이 볼 필요 없으니까 아까 내가 같이 봤던 거 있잖아.
HMC 5883 그 걔 주소가 적혀 있었지 매뉴얼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쓰고 이걸 읽고 싶다. 아까 3D였구나. 3D 3C였어. 자, 그러면 그 HMC 5883L을 만약에 여러분이 쓰고 싶으면 함수 이름을 이거를 HMC 아니 5883L 언더바 리드라고 이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주소를 바꿔야지. 주소가 얘는 이 주소는 MPU 6050 주소니까. 그럼 얘는 뭘로 바꿔요? 얘를 아까 매뉴얼 보니까 0x3c라고 하고 얘는 0x3d라고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쓰면 돼요. 이게 다 똑같아. 이거 똑같고요. 모든 소스가 다 똑같고요. 얘만 딱 다르고요. 요 주소만. 얘 똑같고요. 얘 똑같고 얘 주소 다르고 얘 똑같고 얘도 똑같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이 iSquare C를 쓴다고 하면 평생 AVR 갖고 iSquare C를 쓴다고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카피에다가 쓰면 되는 거야. 단 주의할 거 뭐라고?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어디 써 있다고요? 매뉴얼에 써 있어. 그걸 꼭 보세요. 오케이? 라이트도 똑같아. 라이트도 여기 주소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주소는 무슨 칩 MPU 6050의 주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여기 어드레스는 여기는 이제 영어로 어드레스라서 한글로도 주소잖아요. 여기 주소는 또 다른 얘기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의 주소예요. 그 주소는 어디 써 있냐면 여기다가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 뭐 라이트가 됐건 여기도 리드가 있고 여기도 어드레스가 있고요. 여기도 어드레스가 있고요. 여기 라이트 함수에도 리드 함수에도 여기 어드레스 있고 여기 어드레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요 어드레스 그 다음에 라이트 할 때 여기 어드레스는 뭐의 어드레스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 그 센서에 MPU 6050이든 HMC 뭐 5883이든 뭐가 됐건 무슨 센서든 그 안에 레지스터가 있을 거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말하는 거야. 그 주소를 여기다가 써주면 그 값을 읽어올 거라. 근데 그거를 어디서 써요?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기서 이 함수를 불러다가. 오케이? 쏘리. 그 함수를 불러다가 여기다가 주소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 라이트 소스 코드는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얘만 바꿔주면 되지. 이건 무슨 주소라고? 이건 칩의 주소야.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센서 혹은 그 칩 혹은 모듈의 주소고, 얘 주소는 그 칩에 그 센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센서 값의 레지스터 주소예요. 그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한테 저기 이 캠퍼스에 거기 이제 그 공개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그 소스 코드 중에 요 리드하고 요 라이트는 갖다 써도 돼요. 여러분 평생 iSquare C 한다 그럼 다 이거 갖다 쓰면 돼. 바뀔 게 없어. 바뀔 게 아까 말한 요 주소만 바꾸면 돼요. 요 주소만. 주소도 나중에 여러분 좀 쉽게 한다면 저 앞에 디파인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훨씬 낫지. 훨씬 깔끔하지. 그럼 맨 앞쪽에 샵 디파인 여기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샵 디파인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디바이스 이름 뭐 디바이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여기다가 대문자로 이왕이면 대문자로 씁시다. 디바이스 대문자로 쓰는 거 좀 이상한가? 디바이스라고 쓰려고 이게 0x 아까 뭐 d0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 디바이스라고 바꿔주면 되지. 여기를 디바이스라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디파인까지 같이 여러분이 재사용을 해서 588
저기 MPU 5883이다. 그러면 여기 주소만 디바이스 주소는 이름이 0x 아까 뭐 3D였나? 3D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소스 코드 요 뒤쪽 요 소스 코드는 전혀 안 바꾸고 D 파일만 바꿔주면 바로 갖다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런 게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서 여러 사람들이랑 일할 때 그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딴 사람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짜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아이스퀘어씨 동작이 잘 안 해갖고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잘 동작 안 해갖고 미안하고. 수업 벌써 끝났나요? 원래 몇 시까지죠? 2시 3시부터지. 아직 좀 더 해야 되지. 다행이야. 왜냐면 SPI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SPI 통신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이스퀘어씨는 넘어가고, 자, SPI를 설명을 하는데요. SPI 이론은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요거랑 같은 저 강의 자료 뒷부분에 바로 SPI 통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인데요. SPI 통신은 지금 여기 써있죠. 모토로라에서 만든 거예요. 모토로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네. 모토로라가 한때 엄청 잘 나왔었는데, 그쵸? 지금은 모토로라 많이 이제 그쵸? 쇠퇴했죠. 그래도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SPI를 만들어라. Serial Peripheral Interface. 그러니까 페리퍼럴이라고 하는 게 주변 장치거든요. 페리퍼럴, 그러니까 주변 장치와 시리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직렬로 통신할 수 있는, 주변 장치와 직렬로 통신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얘네들이 탁 얘기를 한 거지. 얼마나 훌륭해요. 속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최강이야, 최강. 그런데 단점이 있었죠. 거리가 짧아요. 뭐 몇십 센치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짧아야 돼요. 이렇게 라인 길게 하면 통신 다 깨질 거예요. 좀 짧게, 그렇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서 바로 옆에. 그래서 아이스퀘어C는 아까 여기 보여줬던 아이스퀘어C는 한 중간 정도 속도거든요. UART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 그러니까 UART가 굉장히 느리고 아이스퀘어C가 중간 속도고 SPI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딱 용도가 갈라졌어. SPI는 주로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좀 고속 통신을 필요로 한 센서? 그게 뭐예요? TFT LCD 화면. 그러니까 막 터치되는 화면 있죠. 스마트폰 터치되는 화면. 얘네들은 SPI 통신이야.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SPI 통신. 빨라야 되니까. 그치? 아이스퀘어C는 중간 정도급 센서.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아까 MPU 6050 되게 유명한 센서예요, 여러분. MPU 6050은 정말 유명한 센서예요. 여러분 낯설지만 되게 많이 쓰는 센서야.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방학 때 기회 되면 그 아까 센서 모듈 그거 아까 GY 86인가요? 그거보다 싼 게 GY 581인가? 그거 있어.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할 거야.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거랑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V랑 연결하든 아니면 아두이노로는 되게 쉽게 연결해. 아두이노는 I2C 너무 쉽게 돼요. 그게 이제 화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두이노 같이 후진 게 너무 잘 돼. 그래서 나도 많이 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AVR 이거 아트메가 128 너무 좋은 건데 이 아두이노 같이 막 쉽게 안 돼. 잘 그게 좀 답답해. 여러분이 막 이게 익숙해져. 왜냐면 근데 여러분 회사 가면 아두이노 안 쓸 거거든. 무조건 AVR 요거 쓸 거거든, 8비트면.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이거 되게 생각해보니까 쉬운데요, 해보니까 뭐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스퀘어C에서 내가 좀 약간 한 방 먹었어.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돼갖고 버그를 못 잡아갖고. 잡을게요. 잡아갖고 동영상 올릴게. 오케이. 아무튼 SPI는 근데 해보니까 돼요. 잘 되고. SPI는 이 AVR과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주변 장치 혹은 다른 AVR간 내가 지금 데모를 보여줄 거는 우리 아트메가 그 128 우리 보드하고 아두이노 보드랑 통신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다른 디바이스. 아두이노가 여러분 아트메가 328이야. 몰랐지? 아두이노 이 칩 안에 잘 보면요, 아트메가 328이라고 써있어요. 128보다 후져요. 번호가 더 크잖아, 328.
근데 더 후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128에는 그리고 SPI는 저번에 한번 이 사진 그 뭐지 설명했었죠. 뭐예요? 선이 4개가 필요해요. SS 칩 셀렉트라고 하죠. 슬레이브 셀렉트지. SS 슬레이브 셀렉트. 그다음에 SCK 클락. 그 저기 우리 iSquareC에서는 SCL이라고 불렀는데 SPI에서는 이걸 SCK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클락이라고 써놔 매뉴얼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모시 이거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쓸 거야.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풋 이렇게 쓴 거예요. 잠깐만요.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오케이? 모시는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 그래서 MOSI 모시. 미소는 이름 너무 좋잖아. 미소.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이겠지. 그래서 MISO 미소. 그렇게 4개가 있어요. 그 핀들이 각각 어디에 있냐면 SS 슬레이브 셀렉트는 PB0, SCK라고 하는 클락은 PB1, 모시는 PB2, 미소는 PB3. 그러니까 딱 알겠지. 포트 B에 0123이 그 저기 SPI 통신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매뉴얼을 보여줄게요. 매뉴얼에 여기 지금 우리 그 아트메가 128 매뉴얼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동영상에? 아니 동영상이라네. 화면에? 보여요? 채팅창에 쳐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 잘 보이는지. 아니야? 아무도 답을 안 하냐. 아 보여요? 고마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요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응? 요 4개 핀을 써야 돼. 근데 얘는 포트 B로 GPIO로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용도를 잘 따지세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스퀘어 C 그거는 저번에 보여줬었고요. 여기 2개 있죠? 여기 얘랑 PD0 PD1이 아이스퀘어 C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유아트 통신은 또 따로 있었고, 그렇죠? 유아트가 어디였죠? 아무튼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신 핀이 다 있어요. 자, 0공유해서 자, 그리고 얘는 풀 디플렉스예요. 왜냐? 이 선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아이스퀘어 C랑 다르게, 아이스퀘어 C는 아까 그림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려줬었죠. 이렇게 2개가 있을 경우에 아이스퀘어 C는 선 2개만 간다. 하나가 클락 SCL, 하나가 SDA. 그러니까 이 라인 하나 통해 가고, 얘는 클락이니까 이 라인 통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명이 누군가 보내고 있을 때 한 명은 조용히 듣기만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런데 금방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SPI는 뭐예요? 선이 4개. 하나는 클락이야. 클락은 SCK고, 하나는 미소, 모시가 먼저겠죠. 모시, 하나는 미소. 오케이? 그럼 얘는 이쪽으로만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거.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선이 다르니까. 그쵸? 그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 대신 뭐야? 선이 하나 더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좀 짜증 나는 거지. 선이 그 핀 하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를 더 썼잖아. 그 와중에 하나를 더 써. 얘는 셀렉트 핀이에요. 셀렉트 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이스퀘어 C는 버스 구조로 돼갖고 모든 슬레이브 애들이 다 SDA 하나에만 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뭔가 명령을 보낼 때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야. 모든 슬레이브한테 다 보내 명령을.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마스터에서 항상 마스터가 그러지. 슬레이브 누구누구야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소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까 보면 맨날 아이스퀘어 C는 매뉴얼에 아이스퀘어 C 지원하는 센서 보면 주소가 다 적혀 있어. 그 주소를 알아야 돼. 그리고 소스 코드 짤 때도 그 주소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 실수로 잘못 쓰면 대답을 안 하지. 내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데 뭐하러 내가 대답을 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조심스러워. 그리고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마스터가 나 슬레이브 누구누구야 그러면 슬레이브가 이렇게 슬레이브들이 쭉 듣고 있다가 저요? 저 여기 있는데요? 에크널리지먼트 보내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쓸 거야. 그러면 또 얘가 또 슬레이브 걔가 알겠어요. 제가 저기 그 뭐 명령 보내시면 제가 받을게요. 받을 준비 됐어요. 또 에크널리지먼트. 이런 절차가 계속 복잡해진다고요. 선 두 개 세이브 하려고 지금 그 복잡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SPI는 선을 차라리 희생하자. 셀렉트 핀을 하나 쓰자. 셀렉트 핀을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센서 모듈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셀렉트 핀을 하나씩 더 추가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아이스퀘어 C는 선 두 개만 딱 연결하고 나서 몇 개? 127개인가 쭉 연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128개인가? 쭉 연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맞아요. 선 두 개 갖고 다 연결할 수 있어. 너무 좋지. SPI는 그게 안 돼요. SPI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설명했었죠? 요거 설명할 때 SPI 통신할 때 이게 아이스퀘어 C야. 그래서 선 두 개만 있으면 여기에 무슨 뭐 128개 다 연결해도 돼요. 대신 복잡해졌지. 소프트웨어가 복잡했죠. SPI는 여기 뒤에 여기 SPI 내가 강의자를 안 넣었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SPI를 내가 미안해요. SPI를 여기다 안 넣었네요. SPI 그릴게. 그리면 이해가 될 거야. 좀 빈 공간에다가 그릴게요. 없네요 빈 공간. SPI는 여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센서가 쭉 매달려 있어. 아까 걔랑 똑같이 그 센서 1, 센서 2, 센서 3, 센서 4가 있잖아. 쭉 있잖아. 센서 N. SPI는 이제 아이스퀘어 C는 그냥 이렇게 선 두 개 쭉 연결해 놓고요. 이렇게 얘가 그냥 다 이렇게 매달리면 돼. 이렇게 매달리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128개까지 그냥 매달리면 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많이 써요 아이스퀘어 C. 솔직히 말하면 복잡은 해. 근데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져. 왜? 너무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 동일한 그 라인에 뭐 확인 절차가 되게 많아요. 뭐 에크널리지먼트가 많고 뭐 어쩌고. 그래서 막 리드 하는데 한참 걸리고 라이트 하는데 한참 걸려요. 소스 코드가.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잘 소스 코드 미리 내가 좀 준 거 갖고 잘 활용을 하면 쉽다라고 한 거고. 자, SPI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줄게요. 바로 이거예요. SPI는 클락하고 모시하고 미소는 똑같이 연결해요. 이렇게. 자, 소리 뭐지? 클락, 모시, 미소 요 세 개는 똑같이 아까 말한 이 구조예요. 버스 구조. 요렇게 돼 있고, 그럼 얘도 클락에 물리고 모시에 밀리고 미소에 물리고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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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고. 오케이?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아까는 SDA라고 하나만 썼는데 그것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SPI는 모시하고 미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하프 듀플렉스고 얘는 풀 듀플렉스인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얘기할 때 아이스퀘어 C는 듣고만 있어야 되고 SPI는 말하면서 듣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좋은 거잖아. 선 하나 추가해서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바로 아까 아이스퀘어 C는 모든 애들이 똑같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 셀렉트 핀 있잖아요. 여기 아까 SS 핀. 셀렉트 핀을 한 센서당 하나씩 연결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게 즉 무슨 얘기냐면 색깔을 바꿀게요. 센서 1하고는 잠깐만요. 센서 1은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럼 센서 2는 다른 핀을 써갖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 센서 3는 이렇게 연결해야 돼. 센서 4는 이렇게 연결해야 돼. 센서 N은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 무슨 얘기야? 센서가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핀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실습하는 거랑 여기 지금 교수님 좀 이상한데요? 지금 화면에 여기 그 아까 매뉴얼 봤더니 매뉴얼에는 교수님 여기 SS 하나잖아요. PB0 하나. 는 하나 연결할 때만 쓸 수 있어. 그러면 하나 말고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여기다 연결하고요. 어사인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다른 GPIO 이런 애들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돼요. 이런 애들 중에 하나를. 그럼 만약에 센서 10개 달면 아까 iSQC는 센서 10개 다르나 20개 다르나 100개 다르나 손 두 개만 띡 연결하면 끝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센서 하나당 슬레이브 셀렉트가 하나씩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 10개 달면 슬레이브 셀렉트가 10개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모시, 미소, 클락이 필요하니까 3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13개가 필요해. 20개면 23개, 100개면 103개. 근데 우리 칩이 64핀인데 GPI 저기 쓸 수 있는 실제 GPI는 한 50 몇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는 50개 이상 못 달아. SPI 통신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SPI는 고속인 건 되게 좋아. 응? 그리고 풀 디플렉스인 것도 되게 좋아. 근데 안 좋은 게 거리 좀 짧아지고, 그쵸? 그리고 몇 개 못 달아요, 보통.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고속 통신이 필요한 게 뭐라고 아까? 터치되는 그 칼라 화면, TFT LCD라고 하죠. 터치되는 칼라 LCD나 여러분 마이크로 SD 카드 있지. SD 카드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 있지. MP3 뭐 음악 저장하고 사진 저장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데이터가 막 빨리 저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SD 카드를 여러 개를 쓰진 않잖아. 그런 용도. 그 SD 카드, 터치, LCD. 그럼 요거 3개잖아요. 그럼 슬레이브 셀렉트 한 3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그 정도. 오케이?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이는 알겠죠? iSQC랑 SPI 통신은 확실하게 용도가 딱 정해지죠. UART는 그냥 기본이야. UART 갖고 뭐 딴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컴퓨터랑 통신하고 다운로드 할 때만 써. 딴 거는 별로 쓸 필요가 없어. 그죠? 마스터 슬레이브 7비트 비트율 세팅. 뭐 그러니까 속도 뭐 7가지 비트 율 세팅이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이따가 실습할 때 보여주겠지만 SPI 통신이랑 그 라인이랑 우리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는 USB ISP 걔랑 또 핀을 공통으로 쓰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운로드 하고 나서는 이 케이블 뽑아야 돼요. USB ISP 케이블 뽑아야지 SPI 통신할 수 있어. 겹쳐 있어. 그거 처음에 몰라갖고 이거 이상하다 통신이 안 되는데? 그거 탁 꼭 뽑아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 써있죠? SPI는 반드시 한 개의 마스터와 한 개의 슬라이브 사이에서만 동작한다. 응?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할 때마다 슬레이브 셀렉트를 하나씩 더 슬레이브 셀렉트 신호를 해야 되고 얘는 슬레이브 셀렉트는 액티브 로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칩을 선택을 나는 너한테 데이터를 쓸 거야 하면 그 쓸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이 전압이 0볼트로 떨어지면 그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슬레이브 셀렉트는 위에 바를 써줘요. 이게 그 뜻이야. 얘는 5볼트를 넣어줄 때 동작하는 게 아니라 0볼트를 넣어줄 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는 5볼트예요. 평상시에 얘는 5볼트로 떠 있다가 떠 있는 이제 칩을 연결해 있는 슬레이브 셀렉트가 하이로 5볼트로 떠 있다가 선택하고 싶은 0으로 떨어뜨려요. 0으로 떨어뜨리면 얘가 선택이 돼요. 이 센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뭐 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클럭을 누가 줘요? 클럭 주는 사람이 마스터라고 그랬지. 마스터가 주겠지. 마스터가 주고 나면 얘는 대신 되게 간단해. 그거 빼고는 너무 간단해. SPI 통신에 비해서 되게 간단해요. 이게 더 좋아. 그래서 난 SPI가 더 좋더라고. 레지스터가 하나야. 근데 얘가 시프트 레지스터야. 여러분 저기 논리회로 때 배웠죠. 시프트 레지스터 8비트 시프트 레지스터가 하나 띨렁 있는 거야. 그래서 모시하고 미소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그게 하나의 레지스터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브 쪽에서 뭐가 데이터가 오잖아요. 하나씩
시프트 레지스터면 한 비트씩 이렇게 옮겨가겠지. 8개 칸을 이렇게 8개 칸을 여기서부터 한 칸씩 한 비트씩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면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 원래 있었던 8비트 데이터를 또 한 칸씩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게 그냥 이게 모시로 미소로 들어오면 모시로 나가는 그거예요. 너무 간단해. 그냥 무조건 주고받아. 한 바이트 8비트를 무조건 한 비트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 그림이 여기 써 있어요. 이거야. 너무 간단해. 그래서 얘가 여러분, 그럼 얘가 미소니까 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저 아트메가 128이고요. 이제 좀 이따가 실습 보여줄 얘가 뭐 아두이노라고 합시다.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면 이 안에 8비트 레지스터가 딱 있는 거예요. 8개 칸이. 근데 얘가 시프트 레지스터야. 그리고 마스터가 있겠지? 아 참, 내가 이거 바꿨다. 내가 이거 바꿨어요, 여러분. 아두이노를 마스터로 할 거야. 아트메가 128을 슬레이브로 할 거야. 얘가 슬레이브, 얘가 마스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뭘 마스터하고 뭘 슬레이브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두이노에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뭘 써요. 여기다가 한 바이트니까 뭐 적당히 알아서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한 바이트 쓰려면 뭐 이렇게 쓰면 돼. 0x01 쓰면 뭐야 이거? 0000 0001 이런 값이겠죠. 이 값을 쓰고 나서 이제 그 SPI 통신 시작해라고 마스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클락을 내보내요. 몇 개를 내보내겠어? 8개니까 8개 클락 나가면 되잖아. 그럼 8개 클락을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가기 바로 직전에 셀렉트를 해야 되겠죠.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셀렉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위에 그림이랑 맞춰서 그리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데이터보다 더 이렇게 길게 요런 식으로 슬레이브 셀렉트를 먼저 하고 클락을 딱 내보내요. 그러면 요 클락에 맞춰서 한 바이트씩 요 맨 앞쪽에 있는 요 한 바이트가 시프트 돼 갖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쪽으로 시프트 붙어.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한 칸 밀렸으니까 여기 있던 애가 한 칸 밀려서 나가겠죠. 바깥으로. 시프트 레지스터니까. 그럼 나가면 걔가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고 얘는 여기로 넘어가고 하나씩 이제 시프트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클락, 두 번째 클락에서 여기서 있던 게 여기로 갔었으니까 그걸 다시 여기로 내보내요. 그럼 여기 저장돼 있던 애는 여기로 갔고 다시 들어오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에서 하나씩 보내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리 바꾸고 하는 것처럼 딱 되는 거죠. 그쵸? 마스터에 있던 애가 슬레이브로 가고 슬레이브에 있던 애가 마스터로 서로 이렇게 싹 교환이 돼요. 신기하지? 되게 간단해. 그래서 오히려 SPI가 프로그램 짜기는 훨씬 쉬워요. 소스코드 좀 이따 보여주는데 몇 줄 안 돼. 정말 간단해. 유아트 통신만큼 간단해요. 오케이? 그리고 레지스터도 설정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좋죠? 컨트롤, 상태, 데이터 끝. 너무 좋지. SPI가 훨씬 낫더라고. ISQC 잘 안 돼갖고 막 좀 짜증. 원래 ISQC 좋아했는데 수업 준비하는데 잘 안 돼갖고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세팅할 게 몇 개 없어요. 한 바이트 세팅이니까 8개잖아요. 많아봐야 8개잖아. 8개. 자, 하나씩 보면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겠다. 오케이. SPI 인터럽트를 쓰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SPI를 하겠다지. 얘는 SPI를 하겠다. 얘는 SPI를 한다면 난 인터럽트를 쓰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얘는 데이터를 LSB부터 보낼 거냐 MSB부터 보낼 거냐. 즉 아까 내가 여기서 볼 때는 MSB부터 나갔잖아요. MSB를 이쪽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컨트롤 비트를 바꾸면 여기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먼저 나가고, 그치? 그럼 여기서 들어온 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쵸?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뒤에서부터 보낼 거냐. 그 느낌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괜히 건드리지 마요. 남들이 하는데 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저기 0으로 세팅해서 MSB부터 다 하거든. 이게 디폴트야. 그러니까 손 안 대면 그냥 이거대로 가는 거예요. 자, 마스터로 할 거냐 슬레이브로 할 거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예제는 내가 만든 예제는 AVR을 슬레이브로 할 거예요. 그럼 0으로 세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락을 아까 데이터를 클락을 보냈는데 그 클락의 엣지 상승 엣지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를 동기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폴링 엣지에서 보낼 거냐 뭐 그 느낌이에요. 이것도 항상 디폴트 값이야. 디폴트 값을 0으로 두세요. 그럼 상승 엣지 올라갈 때 클락 올라갈 때 즉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올라가는 클락 요 클락 때 혹은 요 클락 때 여기 상승하는 엣지에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보면 돼요? 오실로스코프로 요 클락이랑 모시를 딱 비교해서 두 개를 채널 1하고 2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타이밍 딱 맞잖아요. 맞으면 이 엣지에서 동작하는지 상승 엣지에서 동작하는지 하강 엣지에서 동작하는지 딱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하드웨어를 그렇게 레지스터를 세팅을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는데 뭐 혹시 잘 안 되면 그런 거 확인해 보면 좋죠. 오실로스코프가 그래서 통신서부터는 많이 필요해요. PWM, ADC, 그 다음에 UART 통신, SPI 통신, ISQRC 통신 이런 거 하드웨어를 검증할 때 여러분 오실로스코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로스코프 쓰는 거 연습하잖아. 기초 회로의 실험인가? 그거 되게 여러분 나는 이제 회사 가면 이제 안 볼 거야 빠이빠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에서 휴대폰 만드는 부서에서도요. 실험실 책상에 오실로스코프, 파워 서플라이, 멀티미터 재는 거. 기본 세트야, 기본 세트. 인두기. 기본 세트. 인두 안 할 것 같지? 나는 과장이어도 인두질하고 있었어, 여러분. 맨날 드라이버로 막 스크루 풀르고 테이프 치고 인두기로 막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실험 그거 배우는 거 이거 나는 첨단 스마트폰 만드는 부서가 갖고 할 건데 이런 거를 내가 배워서 쓸모가 있지. 당연히 할 건데, 그쵸? 그래서 전자과 졸업했는데 납땜 못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솔직히 좀 화나. 여러분 지금 거의 3학년 4학년인데 납땜 안 해봤다? 납땜이 좀 이상하다? 그럼 납땜도 연습해야 돼. 납땜 이쁘게 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날 한번 세보세요. 납땜 잘못해갖고 날 몇 번 세봐. 납땜 잘못하면 소프트웨어로 해결 안 되는 버그가 생기거든. 납땜 이상하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알고 봤더니 납땜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접촉이 됐다가 어떤 때는 접촉이 잘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나를 세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 거야. 납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응? 배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을 가지런히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게 얼마나 이 사소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사 가면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 나처럼 고생하지 말란 얘기야. 나는 고생 엄청 했거든. 알겠죠? 그런 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실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커트로 듣지 마세요. 여기 이제 기타 세팅하는 거네요. 이제 속도네요. 그쵸? 딱 분주 나오면 속도잖아요. 그쵸? 메인 클락이 16메가인데 이게 너무 빠르거든. 통신할 때. 그래서 그걸 좀 다운을 하죠. 분주해서 다운하는 거죠. 그거요. 그 다음에 상태는 여기 세 가지밖에 없네요. 상태. 그쵸? 첫 번째가 인터럽트. 아까는 인터럽트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컨트롤 레지스터고, 이거는 만약에 썼다면 쓰겠다고 인터럽트 쓰겠다고 했는데 인터럽트 진짜 걸렸니? 안 걸렸니? 그거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컬리전인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써있네요. SPI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동안 SPDR 레지스터를 기록하려고 하면 0을 세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아직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데이터가 나가고 있는데 막 여기다 쓰려고 해봐. 안 되잖아. 다 나가고 나면 써야 되잖아. 그치? 충돌 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라이트 컬리전일 것 같은데 이게 철자 이분이 이거 실수했네. L이 하나 빠졌네요.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클락을 2배로 뻥튀기 하는 거.
더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 8비트 저장되는 거 끝.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되게 간단해요. 마스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 이게 뭐겠어. 대신 여러분 여기 DDR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그거야 여러분. 저기 뭐냐면 모CP는 출력으로 세팅해야 돼요. 출력. 여러분이 마스터라면 그치. 출력이 뭐야. DDR 우리가 이제 이게 D인가요? DDR-D로 해갖고 그 출력 핀에 해당하는 요 모C핀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으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핀 세팅 해줘야 돼. 클락도 나가는 거잖아 마스터에서. 그러니까 걔도 1로 해줘야 돼. 그쵸? GPIO 세팅하듯이 하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게 뭐예요? SPI를 하겠다. 그리고 마스터로 동작시키겠다. 그 다음에 클락을 16분주 그러니까 마스터 클락 16메가를 16분주 하겠다. 그럼 1메가로 동작하겠다는 얘기잖아. 통신을.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작. 끝. 슬레이브 하겠다. 받고 끝.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SPI가 쉬워.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에 SPI 동작하는 동영상이 아니죠. 여기 키트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살짝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회사에서 여러분 실무할 때 필요한 것들 뭐 그런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일찍 끝낼게요. 오케이? 지금 보면 요렇게 저기 우리 AVR하고 아두이노 우노랑 선 4개 그렇게 했죠. 4개 SS 클락 모시 미소 4개 딱 연결했죠. 이거 할 때는 얘는 빼야 돼. 여기 있는 거를 다운로드 하고 빼야 돼. 이거 빼서 버리고 나서 통신하면 돼요. 얘가 지금 마스터, 얘가 슬레이브예요. 그럼 지금 내 소스 코드는 마스터에서 2를 보내면 슬레이브가 그거 그냥 에코잉 하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오케이?